항상 찾아요. 그거. 그 사람들한테 되팔거나 임대 주시면 돼요. 그다음 고물상. 고물상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이거 돈 엄청 벌어요. 돈. 제가 무슨 자원, 무슨 시설 뭐 이렇게 이름이 멋있어요. 그런데 예, 해보셨어요? 그걸 우리에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도 나오시면 하여튼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다음에 토지를 보시는데 토지도 우리가 뭐 집 지을 토지, 전원주택 지을 토지 이런 것도 좋아요. 그렇지만 좀 더 다르게 봐셔서 이 토지를 좀 큰 토지를 이미 하나 어떤 뭐 우리가 지금 그 농림 지역에 있는 논 이런 것들 보고 해가지고 태양광 발전 토지 들어보셨죠? 이런 걸로 해서 사업을 하거나 이 사람들을 또 팔거나 임대 줄 수도 있거든요. 이런 목적으로 하실 수도 있고요. 또 주변 환경이 괜찮고 어떤 무슨 뭐 스키장이나 어떤 뭐 그런 것들이 있다면 관광지 같은 게 있다면 캠핑장 같은 것도 활용하시는 것도 참 좋아요. 캠핑장 목적으로 땅을 놀리느니 캠핑장을 활용하시면 그 다음에 토지 같은 경우는 맹지 있죠. 맹지는 뭡니까? 길이 없는 토지죠. 길이 없는 토지를 뭐하러 사나 라고 하지만 이런 맹지 같은 경우에는 일반 토지보다 시세의 반값으로 많이 떨어져요. 많이 떨어지면 요거 잘 보면 맹지에다 길 내실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맹지에다 길 낼 수 있고 또한 맹지라 하더라도 길이 없는 아무런 쓸모가 없어 보이더라도요. 이런 부분들은 수용의 대상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럼 나중에 우리가 쉽게 말하면 입주권, 딱지 이런 거 받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 거 활용하시면 돼요. 도로도 마찬가지. 자, 그래서 남들이 보기 좋은 것들, 뭐 이런 아파트 그런 것 말고도 비선호하는 물건들에서 얼마든지 수익시 낼 수 있는 물건들이 많이 있다. 보는 거예요. 또 하나 좀 역발상적인 생각을 하자는 거예요. 단순히 보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이거를 내가 다르게 바꿔서 생각을 하고 부가가치를 일으켜보자. 자, 용도 변경하고 리모델링 할 수 있는 물건들. 도심지의 노후주택인데 아주 뭐 30년 돼버렸어요. 이런 것들은 내가 좀 더 싸게 받아서 손보고 리모델링하면 가치가 훨씬 일으켜집니다. 우리 서울에서도 이제 그 노후된 주택들 많이 있죠. 그런 것들 좀 싸게 낙찰받으셔서 손 보시면 가치도 올리고 세도 많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가구 주택. 다가구 주택은 그 하나의 건축법상 주택인데 여러 세대가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1층, 2층, 3층 이렇게 보통 살고 있는데 1층에 길이 좋으면 길목의 도로변 쪽에 다가구 주택이다라고 하면요. 1층을 갖고 상가로 바꾸실 수도 있어요. 상가 용도 변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안양대학교 강의를 하거든요. 이제 매 학기마다 하는데 그 올라가다 보면 거기 그 상가주택, 다가구 주택인데 1층을 상가로 만든 게 있어요. 그걸 나중에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딱 해서 올라가고 커피숍으로 해놨는데 되게 좋아. 바꾸는 거야. 자, 그리고 지하상가 잘 안 하시죠? 지하상가 잘 안 하세요. 하지만 이런 것들은요, 도심지 이런 데 보면 뭐 우리가 이 동네에 무슨 그 창고 용도로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창고로도 임대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사무실로 쓰도 소호 사무실 같은 것도 가능할 수 있고요. 아니면 이 업종이 좀 장사가 안 된다면 뭐 탁구장이라든지 어떤 다른 업종으로 변경을 해서 해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지하층 상가도 도심지에 있는 것들 잘도 활용하시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시골 농가들, 시골 농가. 우리가 전원주택을 하나 산다 그러면 주변 환경 멋있고 집이 멋있는 거 이거 보시잖아요. 사진에 감정평가에서 사진 있는 거 먼저 보시잖아요. 딱 그런데 그런 사람 그런 집 가서 보고 입찰 들어가면 입찰률이 어때요? 높아요. 많이들 들어오시기 때문에 내가 싸게 받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이제 시골 농가 허물해지는 것들 있죠. 허름하고 허물어가는 것들 그런 것들 싸게 받아갖고요 개조하세요. 집을 부가가치 훨씬 시킵니다. 그럼 전원주택으로. 자, 뭐 병원들
나오는 것들 보면 좀 잘 안 나오는 것들, 잘 안 돼서 나오는 것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병원들도요, 우리가 좀 그 요양원으로 이렇게 바꾼다든지 업종을, 그러면은 그 훨씬 좀 부가가치를 일으키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관이 나왔다. 그다음에 여관을 또 뭐 고시원으로 이렇게 용도 변경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틈새 시장을 공략하는데 중요한 건요, 여러분들이 우리는 이거 공부도 했고 틈새 시장 공략하는 걸 공부를 알아. 가만히 기다리고 있어. 이게 감이 떨어집니까? 입 벌리고 먹을 준비는 돼 있어. 안 된단 말이야. 이거는 우리는 경매는 다른 게 손품과 발품을 팔아야 돼요. 물건을 찾고 현장을 가서 물건을 봐야 돼. 이게 이게 일이 안 되면 경매가 안 돼요. 그래서 꾸준한 손품과 발품을 찾아야 현장을 가야 된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이 한 절반 중 한 25% 정도에 해당이 되더라. 내가 봤을 때. 그러면 여기 기본기에 충실하게 공부하는 사람 50%, 또 여기서 쪼개서 25%, 그러면 여기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은 전체 공부하는 사람 중에 한 25%, 그죠? 25% 정도. 그러면 이 상위권에서 여러분들은 달리실 수가 있는 거예요. 경매를 해볼 만한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시작했을 때 하고요. 남들 똑같이 시작해서 이렇게 시작했을 때 하고 차별화가 된 겁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 쉴게요. 여기 좀. 자, 이제 기본기에 충실한 공부를 하는데요. 그 경매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가 경매 공부를 할 때 첫 번째로는 이 절차 분석,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권리 분석, 세 번째로는 이 물건 분석,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사후 처리. 이렇게 구분해 보실 수가 있어요. 이건 뭐냐? 절차 분석은 경매 공부를 할 때 처음에 어떻게 경매가 들어가고, 경매가 나와서 낙찰이 되고, 그 다음에 잔금 내고 명도하고 배당 끝나고, 이런 전반적인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이런 부분을 공부하는 거고요. 권리 분석은 말 그대로 이 물건을 매입했을 때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인수하거나 어떤 하자 부분이 있는가라는 거를 사전에 밝혀내는 작업,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권리 분석 중요하다고 그러죠. 권리 분석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물건 분석을 공부를 하는데요. 죄송합니다. 물건 분석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우리가 인터넷에서 물건을 찾아봤어요. 그리고 나서 이 물건을 현장을 가봐야 되겠죠. 현장을 가보고 나서 이 물건이 좋다 나쁘다 판단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물건에 대한 현재 가치와 그 다음에 미래 가치, 요거를 보는 게 물건 분석이다. 그러기 위해서 여기에서 필요한 일들이 현장 조사하고, 그 다음에 개발 계획 보고, 그 다음에 부동산 시세도 알아보고, 이런 것들 있죠? 주변 상권도 보고, 그다음에 예상 낙찰가 산정하고, 이런 부분들. 이게 이제 물건 분석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절차 분석도 하고, 권리 분석도 하고, 물건 분석도 했어요. 그리고 낙찰 받았어요. 그 다음에 사는 사람 내보내야 되겠죠? 이제 사후 처리라 그래요. 잔금 내고 내보내는 거, 이제 명도, 이거 이제 사후 처리다. 그 다음에 나머지 내보내서 내가 임대를 줄 거냐, 아니면 이걸 팔 거냐, 이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수익 창출의 문제고요. 그래서 공부하는 거는 이렇게 네 단계다. 절차 분석, 권리 분석, 물건 분석, 사후 처리. 이렇게 공부를 한다. 자, 여기서 보면 여러분들은 경매 매수인이시죠? 매수자 입장에서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접근하는 방법이, 이 경매는 법원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법원 입장에서도 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물건을 내놓은 쪽, 소유자죠. 소유자 입장에서도 바라보는 관점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어느 관점에서 공부를 해야 되냐라고 할 때 우리는 매수 입장이다. 매수 입장에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면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느 부분이 중요하냐?
어느 부분이 네 가지 중에서 어느 부분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매수인 입장에서는. 물건 분석과 권리 분석. 예, 맞습니다. 물건 분석과 권리 분석이 제일 중요해요. 이 절차 분석은요, 어느 분이 더 중요할까요? 경매 진행하는 법원에서 더 중요해요. 우리가 민사집행, 실무 이런 절차, 왜 이렇게 법정 갖다 놓고 공부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기본적인 거 공부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경매 공부 많이 하고 지정해도 엉뚱한데 별 필요 없는 부분을 갖고 많이 공부하시면 도움이 안 된다니까. 꼭 필요할 때 부분 찾아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권리 분석과 물건 분석 중요한다. 자, 그러면 권리 분석이 더 중요할까요? 물건 분석이 중요할까요? 물건 분석? 야, 의견이 막 다분해요. 물건 분석. 예. 아,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권리 분석이 중요하시던 분은 아니, 물건 자산물 권리 분석 잘못해갖고 물건 사면 어떻게 해? 그러면 권리 분석 잘했어. 그럼 권리 분석을 잘했는데 물건 잘못 사면 어떻게 해? 똑같죠. 예. 맞습니다. 이게 물건 가치를 잘못 판단해가지고 권리 분석은 완벽하게 했는데 이거 물건 가치를 잘못 판단한 거야. 이것도 잘못된 거죠. 근데 좋은 물건 아주 잘 샀어. 권리 분석을 잘못해서 덤탱이 있었어. 이것도 잘못된 거죠. 둘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경매를 쭉 해보면서 가장 중요한 게 어느 분석이 제일 중요하냐면 이 물건 분석이 제일 중요합니다. 권리 분석은 사실상 우리가 이제 일반인들이 아는 정도면 누구나 다 하실 수 있고요. 크게 어렵지가 않아요. 또 심화 과정 갔을 때 뭐 이렇게 부분들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물건 분석이에요. 좋은 물건을 잘 살 줄 아는 안목을 갖고 우리가 물건을 찾아야 되는 능력, 분석할 줄 능력, 요게 제일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매수 입장에서는 여기서 써놨죠. 물건 분석 이렇게,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권리 분석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사후 처리, 절차 분석 이건 나중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 그림을 한번 볼까요? 그래서 하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일단 나무를 심는다. 제가 뭐 글씨를 써놨는데 가지를 친다. 나뭇잎이 나온다. 열매를 맺는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의 좋은 열매를 심기 위해서는 나무를 심죠. 나무를 심는데 우리가 이제 나무를 하나 심어요. 아이고.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요. 어쨌든 뿌리 깊은 나무를 심어야 되겠죠. 심는데. 근데 여기다 모래밭에 심으면 되겠어요? 왜? 튼튼하게 기름진 땅에다가 물도 주고 잘 심어야 돼. 튼튼하게 심어야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공부한 것도 쉽게 날아간다는 거예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튼튼하게 모래 위에 심지 말고 나무를 제대로 심어요. 뿌리 깊게. 네? 기본기에 충실해서. 심고요. 이게 가지가 나올 거 아니겠어요? 가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가지가 나와요. 여러 가지 가지가 나오는데 여러 가지 그림들. 자, 예, 나무가 일단 나오면 가지를 쳐야 돼요. 불필요한 것들 이것저것 막 공부할 필요 없어요. 중요한 가지만 남겨놔. 그래야지 한 가지 쪽으로 몰아들여야지, 그죠? 몰아야 된단 말이에요. 뭐 절차 분석, 여기가 절차 분석 가지라고 해요. 예? 또 권리 분석, 이건 물건 분석, 이건 사후 처리. 이렇게 가지쳐요. 그럼 여기에는 나뭇잎이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살을 붙여야 돼요. 살을. 나뭇잎이. 살을 다. 절차. 여기는 많이 붙일 필요가 없어. 여기다 살을 많이 붙여야 돼. 권리 분석. 예? 물건 분석. 여기다 살을 찌워. 물건 분석에다 살 찌우고. 요 살찌는 저는 이런 나무를 심고 가지를 쳐주는 기본 뼈대를 잡아주는 일을 하시는 거고, 여러분들은 이렇게 살을 붙이셔야 되는 거예요. 본인들이 살을 붙여야 되는 거예요. 본인들이 살을 붙여야 열매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 강사가 다 알아서 해주겠지, 이건 아니고요. 기본적인 방향을 잡아주고 뼈대를 잡아주시면 여러분들이 살을 붙여서
열매를 맺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예.